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자유우파 애국 세력 가운데 변희재 대표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회자로 나와서 JTBC의 태블릿 PC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주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행동하는 그런 언론인입니다. 아스팔트 우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JTBC 손석희 사장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죄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 이런 상, 여러분,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그렇게 실형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벌금형 정도가 보통 선고되는 것이 그냥 대다수인데, 이번에 변희재 대표의 경우는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상이 변동이 됐습니다. 바로 보석 허가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보석이 너무 조건이 엄격하고 또 까다롭고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변희재 대표는 아예 나는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그냥 법정 투쟁을 하겠다,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엄격한 그런 보석 조건이 내려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피고인이 말입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리고 우선 나가고 싶죠. 그래서 대부분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석 허가가 잘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보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보석금이 5천만 원. 그런데 보석금 보통 하면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보험증권 3천만 원, 개 5천만 원을 내라, 그렇게 해서 보석이 떨어졌는데, 실제 우파 세력들 돈이 없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우파, 아스팔트 우파에게 보석금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정말 보석을 하고 싶어도 보석을 신청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밖에 아시는 것처럼 김상진, 상진 아재의 경우도 보석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우파 세력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보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재판부가 말입니다. 보석을 인용하면서, 인용이라는 것은 허가하면서 몇 가지 엄격한 주문을 달았습니다. 우선 변호인을 제외하고, 변호인이라는 것은 변호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지 마라. 또한 전화도 하지 마라. 팩스도 하지 마라. 이메일도 보내지 마라. 휴대전화, 문자 전송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이런 외 메시지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 밖에 SNS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구치소에 앉아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지도 주고받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도 딱 두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자기 집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피해자라는 것은 JTBC의 손석희를 말합니다. 거기에 직장, 그 사람도 만나지 말고 또 직장 이런 곳에서 집회나 시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막아뒀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것은 뭐 그냥 가택연금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JTBC 태블릿 PC 문제, 이 조작 문제가 관건이 아닙니까? 지금 국과수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JTBC 상황에서, 측에서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포렌식을 해서 빼내고 삭제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태블릿 PC 전문가들, 그러니까 IT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법적 방어는 누가 합니까? 물론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가 일일이 그렇게 현장을 뛰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란 것이 바로 또 피고인과 서로서로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법적 방어를 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재판에 자신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라. 그런데 현금 2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현금 2천만 원 갑자기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충분히 쉽게 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돈을 겨우 마련해서 보험증권도 살려고 그러면 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이 사실을 난 변희재 대표가 나 차라리 안 나가겠다. 안 나가고 그냥 구치소에서 그렇게 법적 공방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두들 구치소에 있으면 자유의 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여기 남아있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란 게 그렇습니다. 지난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댓글 조작 8,800만 건과 관련된 김경수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것은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항소심부터는 이상하게 법정에 출두할 때부터 수갑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보석으로 풀어놨던 것이 아닙니까? 석방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도지사로서 충분히 지금 역할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그리고 법정 다툼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왜 김경수는 되고 왜 변희재는 이렇게 셧아웃 시킨 겁니까? 이거는 형평성 상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JTBC의 태블릿 PC 조작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IT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고 재판을 진행하라. 이러면 됩니까? 김경수는 되고 왜 변희재는 안 됩니까? 좌파는 되고 왜 우파는 안 됩니까? 판사들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정말 한심합니다. 이번 사건 법원에서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판사라고 지금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만일 공수처가 생기면 민주당 성향에 그런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생기면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원 이상 이런 고위 공직자들은 하루아침에 정말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바로 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이번에 변희재 대표의 아주 엄격한 보석 허가 상을 보면서 정말 법은 똑바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쏟아납니다. 변희재 대표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무죄로 풀려 놓을 것입니다. JTBC 타블렛 PC 조작이야.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